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 통입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통통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테마 보니까요. 저도 항상 매번 테마 할 때 뭐가 좋을까 했다가 최근에 한 이슈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차하고요.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리더하면서 뭐 시가총액 900조 원이 넘은 두 회사 한번 전기차 시장 포함해서 비교 분석 경영 전략 해봤습니다. 승자가 누가 될까요? 박수님한테도 나중에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면서 오늘 이 내용 포인트 잘 들어두시면은 자동차 시장 경영 환경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시장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애플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전 세계 자동차가 판매 대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보면 여러분들한테 기준점은 2019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9년, 20년은 너무 감소량이 컸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2019년에 9,264만 3,200대, 2020년에는 15.5% 감소해서 7,828만 9,796대입니다. 그래서 세계 자동차가 1년 사이에 15%가 감소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 유럽 이런 국가들은 자동차 생산도 줄고 판매 또 소비도 줄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지금 2020년 최근 통계 한번 나온 거 제가 봤습니다. 세계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국가 서열 랭킹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삼성, 르노, 쌍용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 전 세계 자동차는 뭐예요? 인구가 많은 쪽이 많이 만들겠죠. 자, 중국도 인구도 많아서 자동차 판매도 2,500, 2,600만 대가 판매되지만요. 자동차 생산도 중국이 당연히 1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 대수 우리나라가 2020년 5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한번 탑10 랭킹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자료 보시죠. 세계 10대 생산국을 보니까요. 중국이 2.0% 줄어갔고요. 2,522만 대. 2위 미국 880만 대, 3위 일본 806만 대, 4위 독일 378만 대, 5위 한국 351만 대, 6위 인도 339만, 7위 멕시코 314만, 8위 스페인 227만, 브라질 201만, 10위 러시아가 143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 왕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5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 지금 미국이나 일본, 독일 관련돼서 인도도 그렇고요. 전년 대비 자동차 생산 대수가 20%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들이 얼만큼 이상해서 저희 여러분들 생산 대수 힘든가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은 2020년 2분기 생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해갖고요. 뭐 2019년에 비해서 2.0% 줄었으니까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 안정화시켰고요. 미국, 유럽, 인도 등 기타 국가들은요 20% 줄다 보니까 그랬고, 자, 우리나라도 사실 2020년에 자동차 수출은 21.4% 감소했는데요. 결국은 내수 시장에서 4.7% 선방해갖고 이 상황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요. 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테슬라 비교 분석 중요한 포인트 앞에 다 가져왔습니다. 첫째, 현대차는요, 시가총액이 지금 50조 원대를 유지했는데요. 아마 박 PD님 지금 뭐 애플이 협력한다 그러다가 또 협력 안 한다는 얘기 나왔죠? 네. 시가총액이 엄청난 판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도 쭉 해보니까요. 작년에 이제 애플이 2024년에 전기차를 애플카를 만들 때 현대차한테 러브콜을 보냈어요. 같이 한번 하실래요? 그랬더니 현대가 고민하다가 또 기아차도 누가 할까 막 그랬어요. 올해 2020년 1월부터 현대차, 기아차 주가 합친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저도 기억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 팀이죠. 2월 8일 날 제가 왜 기억하냐면 뭐 이건 사적이라 죄송합니다. 2월 8일 날 제 생일이었는데 그날 현대차 협력이 결별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날을 딱 기억해 보니까 그때 어때요? 시가총액이 한 번으로 그냥 뚝뚝 떨어지니 뭐 53조 4조 하다가 50조 지금 떨어졌어요. 자, 제가 얘기합니다. 현대차는 50조 원대 시가총액을 나타내지만 테슬라는 주식이 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4위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미국에서 애플 2,600조, 2위 마이크로소프트 2,000조 넘었고요. 3위 아마존 2,000조 좀 안 됩니다. 근데 4위를 누가 올라요? 테슬라가 지금 900조 원대까지 올라섰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시가총액 50조 원대 900조 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매출 제가 얘기했습니다. 2020년 결산자료 다 올라왔기 때문에 현대차 103조 매출,
자, 테슬라는 진짜 창업 이래 처음으로 지금 영업이익 포함해서 흑자를 냈습니다. 작년도 매출 한국 돈으로 35조 원이에요. 엄청 차이 나죠. 그렇지만은 기업 가치에 대해서 미래 버전에서 테슬라가 이만큼 올라가 버렸죠. 자,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현대 자 2조 7,813억, 테슬라가 7,930억 원의 흑자를 냈어요. 그럼 자동차 판매 대수 한번 봅시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대부분 다 전환하거든요. 2020년에 현대차는 374만 대 판매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50만 대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올해 뭐 한 75만 대에서 100만 대 생산 능력 거기까지 있으니까 판매한다는데 기업 가치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앞으로 미래 시장은 친환경 에코가 전기차 시장 다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글로벌의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이건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최근에 3, 4년 동안에 보니까요, 매출 규모가 96조, 105조 하다가 작년에 103조였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100조 전후에서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를 않아요. 왜냐? 기업 가치가 커지려면은 매출 규모도 커지지만은 경쟁자가 적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기존의 상용차에 빅3가 있어요. 2019년까지 100만 대 이상을 생산 판매한 회사가 있습니다. 첫째, 폭스바겐, 일본의 도요타, 르노, 닛산, 미쓰비시가 1000만 대 이상을 팔았고, 잘 나갈 때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룹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에는 현대차, 기아차 해갖고 53개 계열사가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에 관련된 거는 다야 750만 대를 판매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두 개 합쳐야 지금은 저기 줄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대수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170만 대에서 180만 대 전후에 움직이는데 그중에 마켓시어 10%가 전기차에 판매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년에 180만 대 중에 18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에 전기차 생산한 게 뭘까 18만 대요. 근데 뭐 국내가 아니라 또 해외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에도 외국의 수입차들이 전기차가 계속 테슬라를 포함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북극, 남극 해빙되고, 그 다음에 이상기온, 폭풍, 자연재해, 그 다음에 어떤 농산물이 지금 풍년이 돼야 되는데 흉작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차세대에는 지금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지금 모든 국가들이 다 선언을 했어요. 자, 우리 친환경 차량으로 갑시다. 이 상황이 가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있어서 앞으로 가다 보면 전 세계의 자동차는 그렇게 많이 안 팔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9년에 9,200만 대를 유지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전기차 시장으로 지금 다 뛰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차 포함해서 그 내용을 좀 했습니다. 현대차는 그래서 올해 2021년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자, 국내 시장 74만 1,500대, 해외 시장 341만 대 같고요. 416만 대. 그러니까 2019년까지 목표를, 그 당시 잘 팔 때를 목표를 사수하는 게 목표고요. 또 총 8조 9천억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자, 시설 투자. 자동차 같은 경우 반도체는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설비 투자 4조 5천, R&D 3조 5천, 그 다음에 전략 투자 9천억 원에 8조 9천억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성장 동력의 원년으로요, 대전환 친환경 차량과 미래 기술, 그래서 사업 경쟁력 혁신을 통해서 미래 성장을 위한 대비를 지금 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현대차는 규모가 95조에서 105조 원에 10조 원의 레인지에서 움직이는 게 지금 현대차. 그럼 뭐 현대차가 갑자기 뭐 110조, 120조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두에.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요, 여러분들 왜 테슬라를 기대하고 그러냐면요. 테슬라의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까지 지금 정복한다고 지금 사업 계획서 뭐 사실 우주 정복은요 10년 전부터 일론 머스크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또 도달하려면 많은 투자 비용이 발생하겠지만은 그 정도 기업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테슬라는 미국 최대 전기차 제조 회사고요. 2020년에 50만 대를 생산하면서 테슬라가 2010년 이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낸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아까 이제 테슬라가 900조 원까지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갔지만은 작년 2020년 1월부터 12월 동안 750%의 주식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엄청 뛰었죠.
그리고 해서 그 정도 규모에 올라갔고, 자동차 판매 대수, 여러분들 한번 여기 보드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2010년도에 지금 매출 규모를 보니까 2010년에 1억 1,700만 달러, 15년에 40억 4,600만 달러, 18년에 214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원, 19년에는 245만 달러, 27조 원.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제 315억 달러로 35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보면 거의 영업 손실만 계속 유지했죠. 왜냐면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보니까 2019년에 39만 대를 하다가 20년에 50만 대 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도 생산 능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참고로 이제 테슬라는요. 자, 중국의 베이징, 독일의 베를린,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생산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중국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중국은 생산 공장의 생산 능력이 5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중국 시장에서 제가 이제 중국에 아까 자동차 2,5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는 테슬라의 반응이 좋아서 생산 공장도 갖고 있지만 테슬라에 호의적이에요. 자, 두 번째. 독일의 베를린도 지금 테슬라에 호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독일 정부가 2조 원 이상의 어떤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 테슬라는 승승장구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선언했잖아요. 지구온난화 에너지 기후 협약을 또 다시 들어갈 정도니까 그러면 어때? 테슬라는 세계 3대 공장 중국에서 박수 쳐서 지원해줘. 독일 베를린에서도 지금 투자해준다고 지원해줘. 미국도 그래요. 그럼 어때? 박 PD님 시가총액이나 기업 가치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겠죠. 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합니다. 테슬라 지금 900조 원대 시가인데요. 아마 1000조 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테슬라도 과제가 있습니다. 돈이 되면 다 뛰어든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경쟁 자동차 회사가 다 뛰어들었어요. 제가 그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전기차의 2020년 여기 이제 자동차 생산 판매 대수 테슬라가 50만 대 팔았고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의 폭스바겐이 22만 대, 중국의 BYD입니다. 중국에서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거든요. 18만 대, SGMW, 상하이 GM, 우림이 합작한 회사, 또 BMW, 벤츠가 지금 다 전기차에 뛰어들었어요. 물론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소수 양을 뛰어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작년에 두 회사 합쳐서 현대차 96,456대, 기아차 88,325대. 그래서 18만 대의 전기차를 작년에 생산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제가 이 상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계속 뛰어들다 보니까요.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차의 화석연료를 시장은 거의 빠이빠이입니다. 졸업하고 2025년, 2030년이 시작하고 친환경 차량이 계속 지금 들어오니까 이 시대가 경쟁됐어요. 왜냐? 이유 얘기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상기온을 좀 줄이자. 또 저탄소 배출을 해야 되고요. 또 친환경 차량 쪽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도 그쪽으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어느 기업이 뛰어드냐면요. 노르웨이 2025년부터 휘발유 디젤차 판매 금지입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중국도 이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2030년에 화석연료차를 줄이고요. 친환경으로 달려갑시다.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2030년을 전후해서 아마 친환경 쪽으로 계속 지금 달려가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국가 간에 지금 도입하는 게 이겁니다. 탄소 국경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가시화되면은 앞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많이 지금 줄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에 어떤 환경으로 바뀌냐 보니까요. 자, 순수한 전기차 생산 등 경쟁은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기점으로 유럽의 국가들 내연기관 판매 중단을 다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많은 국가들이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자, 목표. 그래서 이제 전기차는 대경쟁 시대인데 폭스바겐 2025년까지 글로벌 차량에 폭스바겐이 뭐 좋을 때는 한 1000만 대 판매했는데요. 작년에 뭐 한 20조로도 한 800, 900만 대잖아요. 자동차 판매 대수 중에 20%를 친환경 차로 쏟아붓는답니다. 그럼 2025년에 폭스바겐은 거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000만 대,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테슬라도 2025년에 200만 대?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안 돼. 생산 능력이 따라와줘야 되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GM 2025년까지 전기차 30개 모델을 공급한답니다. 전기차 차종을 30개를 만들어서 GM은 또 쏟아붓는데요. 자, 포드 2025년까지 전기 자율주행차
32조 원을 투자한다입니다. 이야, 뭐 290억 달러 투자합니다. 자, 중국의 3대 자동차 전기차 회사입니다. 웨이라이, 샤오펑, 리샹이 지금 매달 지금 2021년 1월 데이터 보니까요. 5,000대에서 7,000대씩 각각 지금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생산. 그러면 이제 거기다 또 애플이 2024년에 애플카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2021년을 기점으로 22, 23, 24, 25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애플도 뛰어들어 관련된 회사들이 다 뛰어들다 보니까 전 세계는 자동차 대경쟁 시대가 돌입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 어디에 테슬라가 독주하던 시대에 지금 서서히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되면 향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이거 향후하면서 결론 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요. 각국이 부양책을 지원하더라도 자동차 수요는 저는 2019년에 9,200만 대를 회복하려면은 올해 내년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관련된 기업들이요. 친환경 지구 온난화 쪽으로 저탄소 배출을 좀 삭감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더 과열되고 전기차에 좋은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올 겁니다. 근데 전기차의 40%가 배터리가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세상에는 지금 반도체 못지않게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불이 붙었다고 저는 여기서 한번 예언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요즘 최근에 보니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지금 공급량이 부족해하고 지금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시장 엄청 커질 거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이제 화석연료 차량, 내연기관차하고 지금 종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2025년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달려가기 때문에 이 많은 국가들이 그쪽으로 뛰어들 것 같고요. 조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한 거 두 개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친환경 지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 세계에 주목이 되고 또 테슬라에 주목되지만은 관련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이 좀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한번 다시 정리하면요. 테슬라의 주가 올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걸 하면은 조철이가 보는 인사이트. 자, 테슬라와 현대차. 현대차는 지금 매출 규모가 105조에서 110조 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테슬라는 매출 규모가 35조 원이지만 생산 능력을 증가하면 테슬라는 50조, 100조까지도 돌입할 것 같아요. 그럼 기업 가치에 대해서 시가총액 어때요? 현대차는 지금 기업 가치가 50조 원대로 좀 유지하면서 지금 등락폭을 내지만은 테슬라는 이제 900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1000조까지는 일단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렇지만 경쟁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테슬라는 1000조를 정점으로 또 등락을 좀 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 테슬라는 계속 기업 가치가 뭐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보다도 한 20배 이상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나 판매 대수는 차량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건 좀 놔두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테슬라 주가는 올해 계속 올라가면서 전기차 배터리 전쟁에 따라서 더 커진 시장이 될 걸로 보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하고 현대차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이렇게 하지만 테슬라는 앞으로 피크하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소리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기차 시장 여러분도 관심 갖고 봐주십니다. 자, 조철 박사의 통통통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청자님들 청취해서 감사드립니다.